네,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클래스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함수를 정의한다고 해서 이 함수가 호출되지는 않았었죠. 마찬가지로 클래스도 이렇게 클래스를 만든다고 해서 클래스가 작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클래스를 실제적으로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라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코드를 짜보면 이렇게 서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인스턴스는 실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이 돼서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함수와 변수, 상수를 접근을 할 수가 있고,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 상수, 함수는 클래스 안에 들어가면 불리는 이름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변수, 상수는 클래스의 속성, 즉 프로퍼티라고 하고, 함수는 클래스의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는 전통적으로 오브젝트, 즉 객체라고도 하는데요. 스위프트 공식 문서에서는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둬서 객체, 오브젝트라는 단어보다는 인스턴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언급도 있는데, 그래서 스위프트 가이드 문서를 보면 오브젝트 단어보다는 주로 인스턴스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로 인스턴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텐데, 혹시 객체라는 단어와 혼용하더라도 그냥 이해해 주세요. 흔히 클래스는 설계도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설계도는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기능을 하지는 않죠. 이 설계도를 가지고 직접 우주선을 만든다든지 건축물을 만든다든지 했을 때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동작하는 이 우주선, 건축물이 인스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코드로 들어와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이 코드를 자세히 보면 설계에 불과한 이 클래스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동작하는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드는 이 과정은 사실 생성자라는 것이 숨어 있어요. 보시면 init이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가 있는데, 이 클래스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마법의 함수, 생성자가 존재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성자 함수를 직접 쓰지 않고 이렇게 소괄호만으로 생성자를 대신하고요. 그리고 클래스는 프로퍼티의 초기 값을 넣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타입이 빠졌다라는 에러인데요. 값을 넣어주게 되면 뒤에 값을 보고 추론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이 필요 없지만, 값을 넣지 않으면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넣어줘야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 에러는 안 나죠.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에러는 클래스에서는 프로퍼티의 초기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초기 값을 이렇게 넣어주던가 에러가 안 나죠. 혹은 두 번째 방법은 생성자에서 값을 넣어줘도 돼요. 이렇게 생성자에서 값을 넣어줘도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의 생성자는 이 기본 생성자 외에 여러 개의 생성자를 또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었어요. 이 셀프 키워드는 프로퍼티에 있는 레디어스, 프로퍼티 레디어스와 파라미터 이름이 같죠.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셀프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했어요. 클래스 인스턴스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애예요. 그래서 파라미터 네임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색깔도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기본 생성자 외에 우리가 추가한 생성자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값을 넣어주면 반지름 20의 원의 넓이를 계산할 수가 있죠.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마법의 함수 생성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